수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혹은 매일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직장 동료가 단 한순간의 말과 행동 때문에 완전히 다른 괴물처럼 보였다면 그 모습이 원래 그 인간이 가진 진짜 밑바닥이자 본색입니다. 평소에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라는 두꺼운 가면을 쓰고 숨겨왔던 추악한 본성이 특정 상황을 만나자 마침내 통제력을 잃고 터져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가식과 일선의 거죽을 잔인하게 지적였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추악한 본질을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인간의 예의와 도덕은 런극의 가면과 같다. 만약 법과 질서라는 쇠사슬이 풀려버린다면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나수성을 고스란히 드러낼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진짜 가치를 알고 싶다면 그가 평화롭고 좋을 때 보여주는 행동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진짜 밑바닥은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오직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에만 명확하게 숨은 이유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안날하게 인간의 야수성이 깨어나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믿고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 내 가장 깊은 비밀과 악점을 그 손에 쥐어주었을 때입니다. 오늘이 시간 평생을 바쳐도 알기 힘든 인간의 본색을 단 1초 만에 간파하고 수준 이하의 인간들에게 내 영혼을 착취당하지 않는 진짜 어른의 처세를 해보아하겠습니다. 내 곁에 둔 인간들의 민낯을 똑바로 마주하고 내 남은 인생의 평온을 우아하게 지켜내 진짜 강자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목격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비열한 밑바닥은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믿고 내 비밀이나 악점을 손에 쥐어주었을 때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둘도 없는 아군처럼 내 아픔을 위로하던 사람이 나와 관계가 조금만 틀어지거나 자신의 이익이 걸리는 순간 내가 건넨 약점을 칼날로 바꾸어 내 목을 겨눕니다. 너 이거 사람들에게 다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은밀한 협박과 통제 속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깊은 함묘를 마주하게 됩니다. 올해 시내의 여사님에게도 그런 친자매 갔던 동네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명예 퇴직과 무리한 투자 실패로 집안에 수억 대의 빚이 생겨 극심한 우울증은 앓았습니다. 사방이 막막했던 그녀는 밤마다 그 친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제발 남들한테는 비밀로 해달라. 자식들 앞뒤 막힐까 봐 무섭다며 가정사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이 여사님의 손을 꼭 잡으며 내가 지옥 끝까지 비밀을 지켜줄 테니 걱정 말라며 함께 울어주었죠. 하지만 불과 몇 달들 동네 분녀회장 자리나 소소한 이권 문제로 그 친구와 의견 대립이 생겨 관계가 조금 틀어지는 순간 소름 끼치는 본색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구는 이 여사님과 단둘이 남게 되자 평소에 다정한 미소를 싹 지워버린 채 서늘한 목소리로 이렇게 뱉었습니다. 너 요즘 살만한가 봐. 내내 남편 비덤이 앉아서 신용불량자 직전인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알면 내 자식들 결혼이나 시킬 수 있겠어. 좋은 말로 할 때 회장 자리 양보하고 조용히 살아. 내가 믿고 걷는 아픈 상처가 내 자식의 앞길과 숨통을 저오는 잔인한 인질극의 무기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인격 파탄자의 돌출 행동이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인간의 악마성을 연구하며 이를 어둠의 인격 특성으로 규명했습니다. 나르시시즘과 마키아벨리즘 성향을 가진 인간들의 뇌는 상대방의 내밀한 비밀이나 약점을 인지하는 순간 그것의 정서적 유대가 아닌 상대를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제 무기로 분류합니다. 평소에 선량한 미소는 당신의 방어벽을 허물어 약점을 캐내기 위한 뿐 기회가 오면 그들은 지독한 가학적 쾌감을 느끼며 당신의 아킬레스건을 사정없이 짓밟아 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 함부로 속살을 보여주느니 미련한 행위를 향해 거칠고 준엄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비밀은 내 입속에 있을 때만 나의 노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가 그 비밀의 노예가 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훗날 원수가 되었을 땐 나를 찌를 칼날리들 비밀은 절대 털어놓지 마라. 비밀을 말하는 행위는 상대에게 나를 해칠 수 없다는 두려움을 없애버려 무의식적 서열을 붕괴시키는 항복 선언과 같습니다.
내가 내 약점을 스스로 폭로하는 순간 상대의 무의식 속에서는 당신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내 손기에 쥐어 흔들 수 있는 만만한 장난감이구나라고 판단하는 서열의 대붕괴가 일어납니다. 똑똑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그 누구 앞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자신의 가정사, 돈 문제, 과거의 과오를 절대로 입 밖에 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은 인색함이 아니라 3대가 악마로 돌변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온천 차단하는 가장 우아한 방패입니다. 상대가 내 약점을 주고 흔들려는 기미가 단 한 번이라도 보인다면 그 순간이 바로 그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는 최종 선고입니다. 미련 없이 그 인간을 당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퇴장시키십시오. 당신의 비밀을 철저히 봉인하는 고독한 침묵이야말로 추악한 인간들 위해서 군림하는 진짜 어른의 위험입니다. 평소에는 아낌없이 베풀고 늘 양보하며 성인 군자처럼 굴던 사람이 정작 돈이나 승진, 지분 같은 구체적인 이권과 마주했을 때 눈빛부터 싹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몫을 은근슬쩍 가로채거나 한 푼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붉히며 기를 쓰는 그 추악한 민낯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동안 맺어온 관계 전체가 사기극처럼 느껴지는 배신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순을 앞둔 박 사장님은 고향 친구와 동업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친구는 평소 우리가 돈 때문에 의리상할 일은 없다며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투기 적자가 날 때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며 양보하던 천사 같은 친구였죠. 하지만 식당이 맛집으로 소문나고 반대 매출이 수천만 원을 찍기 시작하자 소름 끼치는 본색이 나왔습니다. 지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단돈 몇만 원, 몇십만 원의 경비 처리까지 박 사장님에게 떠넘기며 눈을 부릅뜨고 기를 쓴 것입니다. 결국 내가 고생한 게 얼마대 내가 날로 먹으라며 악을 쓰는 친구의 민낯을 보며 박 사장님은 평생 쌓은 관계 전체가 사기극처럼 느껴지는 한묘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갑자기 타락했거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평화로울 때는 사회적 가면을 유지하지만 개인의 구체적인 이익과 손실이 걸리는 순간 생존 불안을 느끼며 탐욕을 관장하는 영역으로 즉각 주도권을 넘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가 당신에게 보여주었던 다한 호의와 선행은 자신의 이익에 아무런 타격이 없을 때만 유효했던 값싼 연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입으로는 도덕을 외치면서도 정작 돈 앞에서는 눈이 뒤집히느니 위선적인 생리를 향해 숲에 나온 자비 없는 명언은 남겼습니다. 사소한 일에서 본색을 드러낸 자가 있다면 절대로 그를 당신의 인생 문안으로 들여놓지 마라. 인간은 사소한 일을 대할 때 진짜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엔 방심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이권을 두고도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구는 자가 있다면 큰일에서도 도덕을 지킬 거라 믿는 것은 순진한 착각일 뿐입니다. 이익 앞에서 변해버린 상대를 두고 배신자라며 원망하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애초에 그가 베풀었던 친절은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당신을 내 편으로 만들어 다루기 쉽게 하려는 무의식적인 미끼이자 사회적 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타인의 가식적인 선행에 결코 마음을 다 주지 않으며 인간관계를 낭만적인 유리가 아닌 냉정한 이해, 관계의 연장선으로 바라봅니다. 큰 돈이나 법적 계약 같은 큰 일 앞에서는 누구나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며 착한 척 가면을 했습니다. 들키면 치명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당 직원에게 컴플레인을 걸 때 혹은 단돈 몇만 원의 정산 문제 같은 사소한 일 앞에서는 방심하여 숨겨둔 본색을 날 것 그대로 꺼내놓습니다. 사소한 이익에서 야수처럼 굴며 선을 넘는 인간은 훗날 더 큰 기회가 오면 당신의 전 재산과 인생마저 가볍게 뒤통수 치고 훔쳐갈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들을 절대 인생의 문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경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 앞에서 변하는 인간을 바꾸려 들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 충돌의 순간에 터져나온 그 추악한 모습이 바로 그 인간의 진짜 본질입니다. 위선의 연극이 끝난 대가로 그들의 민낯을 확인했다면 미련 없이 선을 긋고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인생 후반전을 승리로 이끄는 처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을 맛보는 순간은 사업에 실패했거나 건강을 잃었을 때가 아닙니다. 진짜 절망은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내 주변에 오래된 친구들이 짓는 묘한 안도감과 은밀한 미소를 목격할 때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피를 나는 형제처럼 굴던 이들이 내가 몰라가는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을 피하고 슬금슬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뼈 아픈 인간 한 묘를 경험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매주 골프를 치고 부부 동반 여행을 다니던 목숨 같은 고향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평소 그들은 박 사장님이 술을 살 때마다 우리는 평생 함께가 형제라며 잔을 부딪히곤 했죠. 그러다 작년 겨울 박 사장님의 공장에 예기치 못한 큰 화재가 나면서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빚을 지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불길이었던 박 사장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을 빌려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숨이 막혀 밥 안 먹으며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내가 지금 상가집이라 외국에 나와 있어서라며 전화를 똑똑 끊었고 급여한 멋지 뒤에는 박 사장님만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골프며 단톡방을 새로 파서 만남을 읽어갔죠.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한 친구는 박 사장님의 초라한 옷차림을 보며 이로는커녕 묘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이렇게 뱉었습니다. 아유 박 사장 어쩌다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진작 조심하라고 했잖아. 난 요즘 주식이 대바나서 정신이 없는데 연락 안 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내가 무너진 자리가 그들에게는 자신의 안락함을 확인하고 즐기는 잔인한 놀이터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정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인간의 사회적 정서를 추적한 데이터에 따르면 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믿었던 주변 인물이 몰락할 때 인간의 내속 보상 중 주인 측자에게서는 은밀한 쾌감을 관장하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타인의 고통을 보며 기쁨을 느끼는 사덴포이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그들이 당신 곁을 지켰던 이유는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알을 확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불행에 처했을 때 친구들이 보이느니 추악한 시기심을 단 한 줄로 꿰뚫었습니다. 하인의 불행을 보고 순수한 기쁨을 느끼는 자는 이미 인간의 자격을 상실한 나수와 같다. 당신의 불행 앞에서 등을 돌리거나 은근히 기뻐하는 친구들을 두고 분노하며 눈물 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몰락은 내 노후의 헌금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좀 먹고 있던 가짜 인간들을 단 한 번에 박멸해주는 가장 확실한 인간 사이충제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인간관계를 원망하는 대신이 잔인한 순간을 내 곁의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우아한 관계의 구조조정 기회로 삼습니다. 내가 잘나갈 때 주변에 꼬이던 박수부대들은 당신의 권력과 돈을 나눠 먹으러 온 기생충에 불과합니다. 진짜 어른의 품격은 내가 무너졌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며 홀로서는 강자는 타인의 동정이나 값싼 위로 따위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벼랑 끝에 섰을 때 연락이 끊기는 친구들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애초에 당신의 인생에 필요 없는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들이었습니다. 가짜 인간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간 대가로 내 곁에 드남은 진짜 고독을 헌용하십시오. 홀로서 나 자신과 깊은 우정을 맺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그 어떤 인간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압도적인 노후의 강자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인간 밑바닥의 결정적 순간은 그가 자신보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아래에 있는 낙자를 대할 때니다. 청소나와 어울릴 때는 고상한 교양과 예의를 지키던 사람이 식당 종업원, 배달원 혹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친척만 사면 돌변하여 갑질을 하거나 하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비릿한 우월감과 거만한 눈빛에 목격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인간이 가진 교양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성 결렬을 넘어선 심각한 정신적 미성숙의 증거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데커 켈트너 교수가 발표한 파워 패러독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타인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인간의 눈은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공감 회로를 스스로 꺼버립니다.
즉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나는 무해함은 내가 방심하여 사회적 제어 장치를 해제했을 때 뿜어져 나오는 그 인간의 가장 순수한 본성입니다. 평소 당신에게 보여준 정중함은 단지 당신의 사회적 지위나 돈을 경외할 억지로 뇌를 쥐어짜 만든 가짜 복종이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저서 인생론의 인간을 대하는 태도장에서 약자를 대할 때 방심하는 인간들의 비열함을 정확히 이렇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잔인하고 무자비한 야수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법과 질서라는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들이 보여주는 매너와 도덕이 인격의 결과가 아니라 단지 형벌에 대한 공포의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법이도 살 것처럼 굴던 인간들이 악자 앞에서 야수로 돌변하는 이유는 그 상황에서는 자신을 처벌할 사회적 사슬이 느슨해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식담 종업원을 하대하고 부하 직원을 지고 흔들어도 당장 감옥에 가거나 밥줄이 끊기지 않는다는 계산이서는 순간 내 속의 사슬을 스스로 풀고 짐승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타인의 가식적인 교양에 결코 속지 않으며 상대를 관찰할 때 나에게 잘하는지보다 나보다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최우선 순위로 봅니다. 약자를 짓밟은 자들의 본질은 강함이 아니라 내면의 지독한 열등감과 비겁함의 발로입니다. 진짜 내면이 단단한 강자는 타인을 누르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속이 텅 빈 자들은 자신보다 더 약한 자를 진흙탕으로 밀어넣어야만 겨우 자신의 가짜 우월감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나보다 약한 이들을 향해 거만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곁에 있다면 그가 지금 당신에게 아무리 간과 쓸개를 빼줄 것처럼 굴어도 당장 멀리하십시오. 사슬이 풀리는 순간 즉 당신이 악자가 되거나 그가 처벌받지 않을 확신이 서는 순간 그 짐승 같은 이빨은 가장 먼저 당신의 목덜미로 향할 것입니다. 악자를 대하는 그 비열한 태도야말로 그 인간의 인격이 도달한 진짜 밑바닥이자 최종 성적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밀이 무기가 돌 때 이익이 충돌할 때 내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리고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나는 인간의 잔인한 민낯들을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마주한 누군가의 비참한 밑바닥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거나 인간이라는 존재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삶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당신의 노후를 위해 그 가짜 인간들의 가면을 강제로 벗겨준 것뿐입니다. 그들의 본색을 똑똑히 확인했다면 이제 슬픔과 분노를 거두고 그들을 당신의 인생이라는 고귀한 무대에서 영원히 그리고 우아하게 퇴장시키면 그만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수많은 가짜 우정에 휘둘리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우리를 향해 마지막으로의 단단한 지혜를 건넸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직 혼자일 때만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친구를 줄이고 고독을 선택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애로움에 갇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인의 추악한 본색을 받아내느라 너덜너덜해진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남은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네 가지 인간의 밑바닥 중 여러분의 목덜미를 가장 서늘하게 만들었던 최악의 인간 유형은 몇 번이었습니까? 1번, 내 비밀을 주고 흔들던 인간. 2번, 돈과 이건 앞에서 눈이 뒤집히던 인간. 3번, 내가 무너질 때 속으로 비웃던 인간. 4번, 나보다 약한 자에게 비열하게 갑질하던 인간. 이중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혀 인간 함묘를 느꼈던 여러분만의 뼈 아픈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번호와 함께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마음에 묻어둔 그 비참한 기억을 이곳에 털어내는 것만으로도 가짜 인간들을 당신의 삶에서 우아하게 단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이 다른 이에게는 가짜 인간을 걸러내는 가장 강력한 지혜가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얼음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가 됩니다.